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그 물리학 원 그 파동 파트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영상이라도 올려주면 한 명이라도 더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 파동 파트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소나던 1, 그러니까 251쪽부터 진행하는 내신 만점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수가 많아서 좀 빠르게 할 거니까 잘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들어주면 너무 좋겠고, 혹시나 이 영상만으로도 이제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쌤을 꼭 찾아와서 질문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은 손으로 줄을 흔들어서 발생한 파동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이제 이 줄을 흔들었을 때의 운동을 보면, 자, 이제 요 기준점이 있죠, 리본이 원래 기준점에서 0.2초가 되니까 올라갔다가 0.4초가 되니까 다시 원래 위치로 왔고, 0.6초가 되니까 아래로 갔다가 0.8초가 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했구나. 그래서 0초부터 0.8초까지 왔을 때 한 번의 주기가 흘렀구나. 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하나. 1번. 이 파동의 주기는 0.8초이다. 2번. 파장은 한 주기만큼 갔을 때의 거리가 파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40cm. 40cm. 파장은 미터로 많이 쓰기 때문에 0.4m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파동은 종파이다. 자, 이 매질, 요 리본이 묶여있는 매질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 근데 파동은 지금 요 화살표 방향으로, 파동의 진행 방향. 얘네 둘은 지금 수직이죠. 요런 파는 우리가 횡파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 파동의 진동수는 0.8이다. 자, 진동수는 문제에서 주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0.8, 10분의 8이니까 진동수는 8분의 10, 4분의 5, 뭐 1.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틀렸고. 파동의 속력.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을 텐데, 파동의 속력은 우리 그 일반 물체의 속력하고 똑같이 시간분의 거리. 근데 파동에서의 시간은 주기, 파동에서의 거리는 파장. 그래서 주기 0.8, 파장 0.4 나누니까 2분의 1, 0.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얘는 맞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그림은 용수철 A, B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 때 생기는 두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A에서 변위가 0인 용수철 상의 두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기억 보면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와 B는 지금 여기랑 여기 있는 점인데, 얘네들의 운동 방향을 어떻게 찾느냐?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동을 다룰 때마다 좀 연습해 놓으면 좋을 스킬일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의 파동은 A는 요런 모양이에요. 쌤이 최대한 따라 그려보면 요런 모양. 맞죠? 지금 현 상태. 자, 그런데 파동은 조금만 지나가면 오른쪽으로 간대.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봐야 돼.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좀 갔을 테니까 요렇게 초록색 선처럼 약간 요렇게 오른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요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걸 찾아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A는 대표적인 이제 횡파네, 횡파.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위로 가서 요 점에 닿겠구나. B는 초록색으로 가려면 잠시 후에 요 점에 요렇게 도달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매질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걸 찾아야 해. 그래서 빨간색. 지금 현재는 빨간색이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초록색처럼 될 텐데 A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 B는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가려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니까 둘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의 파장은 B의 파장과 같다. 자,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였다라는 거 기억하죠? 그 길이가 같은지 비교해보면 되겠네. 자, A는 여기가 마루, 여기가 마루.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요만큼. 요 칸으로 따지니까 요 두 칸만큼이 A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B는 여기 밀한 부분에서 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파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A가 B의 2배네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니까 틀렸고. 3번 빛은 대표적인 무슨 파? 횡파입니다. 그래서 A와 같은 파가 아니고 B 같은 파. B 같은 파가 아니고 A와 같은 파. 라고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340이다. 진동수는 680이다. 소리의 파장은 얼마일까요? 자, 소리의 속력. 소리, 음파. 그러니까 우리 파동의 속력을 찾으라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혹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속력 알려줬고 진동수 알려줬네. 그럼 진동수가 있는 요식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속력이 340이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속력은 340. 진동수는 680. 그럼 파장 얼마인지 몰라. 그럼 파장은 당연히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5m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너무 쉽게 풀었고. 자, 4번은 쌤이 이제 그 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줄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그림 가는 종류가 같은 줄 A, B의 한쪽 끝을 잡고 각각 흔들 때 파동의 모습. 나는 중간에 보니까 굵은 줄에서 가는 줄을 엮어놓고 만들고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요 가는 요 경우죠. A랑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줄이 같으면 파동의 속력은 같습니다. 요건 앞에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에 생긴 파동의 주기. 자, 이제 A랑 B를 비교해보면 위에 A랑 B를 비교해보면 A의 속력이랑 B의 속력은 같아. 같은 줄이니까 기억에서 우리 아까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속력이 같다는 말은 A의 주기분의 A의 파장이랑 B의 주기분의 B의 파장. 왜냐면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요게 맞으면 요것도 맞다는 이야기겠죠. 식을 요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데 파동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보면 A는 파장이 이만큼이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B는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그럼 둘 중에 파장이 더 긴 건 A야. 그러면 둘 중에 이 값은 요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 값이 같아지려면 지금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도 더 커야 둘의 값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A가 이제 더 커야 한다. 근데 주기는 A가 더 짧다라고 했으니까 니는 틀렸고, 줄을 더 빠르게 흔들 때 생기는 파동은 B이다.
내가 흔든 횟수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빠르게 흔들면 진동이 이제 더 많이 되니까 누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진동수를 가지느냐 해서 사실 여기 이제 TA, TB 관계에서 주기가 이렇게 더 크면 진동수는 역수니까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B인 걸 알 수 있고, 이 시험 문제는 오류를 내서 오류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면은 A는 이렇게 한번 살짝 흔들고 있는데 B는 여기 엄청나게 세게 흔들고 있다라는 게 그림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죠. 이런 걸 센스로 이제 찾아내도 돼. 그래서 B가 훨씬 그 잔상을 보니까 훨씬 더 세게 흔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파악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쌤 때는 JQ라고 해서 이제 잔머리 IQ 라고 불렀었어. 쌤은 요거 되게 높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요런 게 좀 향상되기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서 이제 요 두 번째 경우 나에서 굵은 줄과 가는 줄에 생긴 파동의 파장, 진동수, 속력을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나에서는 지금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여기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동, 여기서 흔들었을 때, 여기 손에서 잡았을 때 생긴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흔든 파동이 굵은 C에서 가는 D로 이동합니다. 그럼 매질이 바뀐 거잖아. 줄이 달라졌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자, 중간에 매질이 달라졌어도 파원에서 생긴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건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지. 그래서 얘랑 얘 중에 답이 있겠구나. 맞니? 자, 그런데 파장을 비교해 보면, 자, C에서는 손만 닿으면 이렇게 되네. 자, C에서는 여기서 요만큼이 파장이고, 요만큼. D에서는 여기서 이만큼이 파장입니다. 파장 누가 더 크니? 당연히 이 D가 C보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파장은 D가 더 길구나. 뭐야? 이게 4, 5번이 나와야 어려워지는데 1번이 나와서 끝나버렸네. 그럼 이제 속력. 파동의 속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파장,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둘의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파장이랑 속력이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더 큰, 요 파장이 D가 더 크니까 속력도 이제 D가 더 빠르겠구나 해서 1번이 맞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6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런 이제 횡파가 아니고 종파의 경우에서 이제 문제 좀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만큼, 여기 밀 한 대에서 밀 한 대까지가 종파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2번 왔는데 20cm야. 그럼 파장이 한 번. 그러니까 요거 파장은 얼마일까요? 요거 파장 10cm구나. 0.1m구나. 우리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용수철을 1초에 2회씩 진동시켰다.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1초에 2번이라고 했으니까 진동수는 2겠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2 곱하기 0.1 그래서 0.2 m/s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파동의 속력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 계속 문제로 나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7번. 자, 그림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순간부터 3초 후에 매질상의 점 P의 변이가 처음으로 0.1m가 된다. 그러면 자, 요 말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점 P는 여기 있어. 변이가 0인 곳에. 근데 3초가 지나면 점 P는 여기 0.1인데 마이너스 0.1인 곳에 여기에 오게 된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가 3초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파동에서는, 쌤이 이제 또 문제풀이에서 포인트를 좀 알려줄 건데, 파동은 우리가 네 군데로 나눠야 돼. 요만큼 한 구간, 요만큼, 요거 1번, 요거 2번, 그 다음에 요만큼 한 구간, 3번, 그 다음 다시 요만큼 한 구간, 4번. 그 파동을 요렇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 게 좀 익숙해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 요렇게 네 번 다 가면 파동이 한 파장 진행됩니다. 한 파장. 한 주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파동을 요렇게 이제 네 단계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이 파동의 문제에 어떤 접근이 되게 쉬워져.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파동 문제 푸는 기술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네 단계로 왜 나눠야 되느냐? 다시 아까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P 0 지금 0에 있던 요 P가 여기 마이너스 0.1까지 오는데 요렇게 오는데 3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3번이라는 한 구간 동안 3초가 걸렸다는 이야기니까 파동이 이렇게 쭉 한 번 진동하게 되는데 한 주기 오게 되는 동안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파동은 어디에서나 속력이 같기 때문에 요만큼 3초면 요만큼이 3번 구간에서 3초면 4번 구간도 3초, 2번 구간도 3초, 그 다음에 1번 구간도 3초 이렇게 걸렸다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 그래서 파동이 요렇게 한 번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총 3초가 4번 12초 걸리겠구나. 잠깐만. 미안. 얘들아, 미안. 자,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있으면, 쌤이 아까 전에 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다시. 얘가 3초 후에 0.1이 된다라고 하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 잠시 후에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잠시 후에는 이 초록색 모양이 될 거야. 그럼 이 P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잠시 후에는 여기 온다는 이야기지. 점점 올라가니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그 다음에 여기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중에 1, 2, 3 요만큼 와야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0.1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만큼이 3초야. 그만큼이 3초. 그러면 전체 주기 중에 4분의 3만큼 왔을 때 전체 주기 중에 한, 둘, 셋, 네 칸 중에 한, 둘, 세 칸, 네 칸 중에 전체 주기 네 칸 중에 세 칸 왔을 때 그만큼이 3초네요. 아까 3초 후에 0.1m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주기는 4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12초가 아니고 4초구나. 됐니? 파동이 진행 방향이 있으면 먼저 진행 방향부터 체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파장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되고 처음 시작부터 한번 반복되는 데까지 여기까지 해도 되니까 거리가 여기 0에서부터 0.4까지 왔네. 파장은 그럼 0.4m 맞을 거고, 속력 주기가 있으니까 주기로 합시다.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4초분의 0.4m 해서 0.1m/s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맞네. 그러면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8번. 어우, 모양만 봐도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 맞지? 자,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좌절을 하지 않고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를 진동시켰을 때 가는 자,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변이를 봅니다. 요건 똑같아.
변이는 똑같은데 x축은 가는 얘가 위치고 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파동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건 초록색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파동의 속력을 구하려면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나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구해야 하는데 자, 파동이 AB 같은 이 AB 같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는 파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주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에서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파장 사이의 관계, A랑 B의 파장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나에서는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A와 B의 주기의 관계가 어떤지,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A와 B의 속력을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B를 한번 찾아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가에서는. 자, 더 확대가 되나? 자, 가에서는 우리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A는 요만큼이 한 번, 요만큼이 두 번입니다. 요 초록색 기준점까지 오는데 A는 자, A의 파장은 두 번 와야 돼. 맞니? 근데 B는 요렇게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요렇게. 맞니?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자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쉽게 해봅시다. 그러면 B가 지금 A의 2배라는 소리니까 우리 B의 파장을 2m라고 해보자. 그럼 A의 파장은 얼마다? 1m구나. 그래서 B가 A의 파장의 2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지? 쉽게 접근하면 그 다음 나는 또 똑같이 끝나는 구간, 그걸 잘 찾아야 돼. 처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해보니까 B는 요렇게 한 번에 오는데 A는 한 번 하고 반에 끝나. 맞지? 그래서 근데 다른 데 겹치는 데는 더 이상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야겠네. 여기까지 오는데 B는 시간이 한 번, 주기가 한 번입니다. 한 번. B는 주기가 한 번, 기준점까지. 근데 A는 한 번 반, 이만큼 한 번 오고 또 이만큼 반틈을 더 간 상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주기는 여기 시간이 만약에 뭐 x초다 하면 b는 한 번인데 얘는 한 번 반이니까 a는 한 번 반이니까 우리는 b의 주기가 더 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59 1회니까 얘를 만약에 2초라고 하면 얘를 3초라고 하면 얘는 주기가 여기에 1.5를 해주면 3이 되는 거고 얘는 1회니까 바로 3이 되는 거고 둘이가 요 기준점이 같아지겠네. 요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A는 주기가 2초, B는 주기가 3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VA는 주기분의 파장 2분의 1. VB는 B의 주기분의 B의 파장.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대 3분의 2가 나왔다. 이러면 너네 못하잖아. 맞지? 당황하지 말고 통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3 대 6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 대 4 이게 B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파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기와의 관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그래프를 보고 어떤 값들을 예상하라 구하라고 하는 값들 중에 어떤 값들을 예상하라 라고 하는지 빨리 캐치하면 우리가 문제를 훨씬 더 잘 풀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 아이고. 자, 그림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순간에 P의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는 0.2초 후에 P 다시 위치까지 간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자, 아까 전에 파동 4칸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 빨간색을 기준으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4구간 중에 P가 P 다시 이렇게 한 칸 가니까 한 구간 간 거야. 한 구간. 그냥 총 4구간 중에 한 구간을 간 게 P에서 P 다시만큼 간 거구나. 근데 그만큼이 0.2초 걸렸구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한 구간에 0.2초 걸렸으니까 총 파동 한 번 반복되려면 4구간을 가야 되니까 그동안은 0.8초 걸리겠구나. 그러면 1번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4번 구간까지 이렇게 한 구간을 오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오는데 0.8초 걸리는구나. 그러면 한 번 반복되는데 0.8초다. 이게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주기를 찾을 수 있네. 주기는 0.8초입니다. 0.4초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 파동의 속력. 자. 파동의 속력. 주기 찾았으니까, 파동의 속력을 우리 직업도로 구하니까 이제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지? 주기분의 파장. 주기 아까 0.8초인 거 찾았고. 파장은 요거 같은 모양 요만큼 반복되는데, 의 위치 요만큼. 8cm 는 약분하면 10cm per sec 0.1 m per sec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맞고. 자,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 다시까지 진행할 때 P점 매질의 운동 방향. 자, 매질의 운동 방향. 자, 얘가 횡파니까 매질은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움직인다. 그래서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거나. 인데 오른쪽이래. 이건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디귿은 일단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럼 오른쪽이 아니고 어디냐? 자, 요게 P가 요 빨간색 선이 지금 현재고 요 파란색 점선이 잠시 후에 파동 이동했을 때 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잠시 후에 위아래로 진동하다가 여기로 가야지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매질은 이 자리에서 진동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만 진동합니다. 매질은. 그래서 잠시 후에 매질은 이쪽으로, 파동은 이쪽으로. 그래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여기로 가야 만날 수 있으니까 아래쪽이다 라고 하면 이제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이제 굴절로 왔습니다. 더 어려운 파트입니다. 굴절 파트는. 자, 그림은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어느 순간의 파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을 때 요 간격을 보면 여기 이제 매질 1에서의 파장, 매질 2에서의 파장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매질 1쪽에서의 파장이 더 크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이제 항상 기억하라고 했던 거. 파장이랑은 속력이랑 세트입니다. 속력이랑.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굴절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된다. 속력이랑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찾아봅시다.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요런 거 많이 헷갈려 하던데, 이 말은 결국 우리는 누구의 굴절률이 궁금하다는 거야? 매질 2의 굴절률이 궁금하다는 거야. 얘를 알고 싶어. 근데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이 매질 1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매질 2의 굴절률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질 2의 굴절률을 알고 싶고, 근데 매질 1에 대비한다라고 했으니까, 매질 1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분자, 원하는 위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는 말은 N1분의 N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1분의 N2. 자, 우리 요 관계에서 얘네들 분수로 나타내면, 자, 람다 2분의 람다 1은 V2분의 V1은 굴절률은 이렇게 뒤집힌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N1분의 N2는 보니까 파장과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N1분의 N2는 람다 2분의 람다 1이구나. 람다 2분의 람다 1. 람다 2분의 람다 1. 자, 이제 1, 2번 중에 골라야 한다. 자, 이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비스듬히 입사하는 경우에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 1에서 2로 갑니다. 1에서 2. 1에서 2로 가면 이거는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쌤은 약간 좀 기초적인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줄게. 자,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는 경우, 지금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죠. 가는 경우에 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졌어. 느려진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입사하면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 직진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이 법선 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수업 시간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근데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항상 커야 돼. 느려지는 경우에는.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큰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1번.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문제에서 여기는 진공이고 매질이고. 자, 11번. 아까 나왔던 말 똑같은 말인데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 이 매질 A의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의 굴절률이 궁금해. 근데 누구에 대한? 진공에 대한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진공 A 요런 식으로 하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은 V1분의 R 쪽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그리고 N1분의 N2. 요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했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랑 얘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 둘만 따서 생각하면 요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값이 같기 때문에 N1 사인 입사각과 N2 사인 굴절각의 값이 항상 같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무슨 의미냐? 1번 쪽, 이 1번 쪽의 굴절률과 1번 쪽의 각, 입사각을 곱한 거. 그러니까 1번 매질의 굴절률과 입사각을 곱한 것은 2번 매질 쪽의 굴절률과 굴절각을 곱한 것과 같구나. 그래서 1번은 1번 안에서, 2번은 2번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요식의 편리함이야.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n 진공 1번 쪽은 사인 i 입사각 45도 2분의 루트 2겠죠. 그러면 n2는 매질 a 쪽이고 사인 굴절각 30도니까 2분의 1.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진공분의 NA야. 진공분의 NA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어 줘야겠네. 그러면 N 진공분의 NA가 될 거고, 같게 만들어 주려면 이 2분의 1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진공에 대한 매질 A의 굴절률 N 진공분의 N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질 A에서 여기 매질 A에서 빛의 진동수와 속력 및 파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같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위에 요 그림을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요 그림을 보면 빛이 진행하다가 굴절되는 거잖아. 맞지? 다른 파동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굴절을 했을 뿐이야. 매질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항상 동일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였고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로 느려진다. 자, 아까 전에 위에서 구한 거 보면 요식을 한번 참고해 볼까? 요식을 참고하면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NA는 루트 2N 진공.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굴절률이 진공에서 루트 2배를 해야 A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루트 2가 1보다 더 크니까 이게 이렇게 더 크다는 이야기야. 진공보다. 얼마나? 루트 2배만큼. 굴절률에서는. 근데 속력은 우리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진공에서의 속력이 오히려 루트 2배 더 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매질 A에서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얘겠지? 얘는 얘보다 진공에서 루트 2배 더 빠르니까 속력은 오히려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네. 속력이랑 파장은 세트니까 파장도 진공에서보다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되겠다. 자, 13번 좀 중요한 것 같고 잠깐 리프레시를 좀 해야겠네. 13번 중요하니까 요 문제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데 가장 복잡하지만 우리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매질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이런 문제 좀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잘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공기에서 매질 1로 먼저 입산을 했다가 빛을 그 다음에 매질 2에서 매질 2로 갔다가 매질 2에서 공기 2로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에서는 속력이 어떠냐, 그 다음에는 굴절률이 어떠냐, 그 다음에 굴절각은 어떠냐, 얘네들을 다 찾으라고 하네. 그렇지? 하나하나 찾아 나가 봅시다. 자, 일단은 속력을 보면 자 공기에서 매질 1로 갈 때 이때를 보면 얘는 지금 원래는 이대로 갔었어야 했는데 굴절이 안 됐으면 굴절이 돼서 법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법선 쪽으로 꺾였다라는 말은 매질 1로 가면서 더 느려졌구나. 그러면 공기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구나, 매질 1보다. 그러면 공기에서의 속력이 매질 1보다는 더 빠르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요 둘의 관계에서. 그 다음 그 다음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을 때는 얘는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굴절이 안 됐으면 지금 법선 반대쪽으로 굴절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매질 1에서 매질 2 쪽으로 왔을 때는 속력이 더 빨라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매질 2번에서의 속력이 1번보다 빠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를 보면 V2랑 공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V2랑 공기는 둘 다 V1보다는 빠르다는 건 아는데 둘 사이에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없어. 이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걸 해봐야 되느냐? 어차피 속력의 이런 관계를 따지려면 결국 이 속력의 관계도 따져야 되고 밑에서 보기에서 이 굴절률의 관계도 따져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굴절률을 일단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N 공기,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을 N1, 예, N2. 그럼 얘는 다시 N 공기가 되겠지. 이런 굴절률이 있다고 치고 굴절률과 각 사이의 관계. 아까 전에 우리 위에 했을 때 요식 참고해서 아이고 위에다가 다시 써놓자. 공기 V1 그 다음에 V2가도 V1도 빠르다 해놓고 자 그러면 이 공기에서의 굴절률과 공기에서의 입사각의 곱 N 공기 곱하기 사인 60도는 요 밑에 매질 1으로 갔을 때 매질 1에서의 굴절률 곱하기 굴절각. 근데 각도는 지금 여기만 30도라고 알려줬는데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우리 30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맞지? 둘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N1 사인 굴절각. 자 그러면 공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N1 사인 30은 2분의 1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루트 3N 공기는 N1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공기에서 매질 1로 가는 경우에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는 경우에는 입사각이 이번에 30도야. 굴절률이 N1에서 그러면 색깔을 바꿔볼까? 안 헷갈리게.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는 경우 요 경우 그러면 N1 사인 입사각이 30도고 30도 굴절각은 45도야. N2 사인 45도 N1 2분의 1은 N2 아이고 2분의 루트 2 양변에 2 곱하면 루트 2N2가 N1이구나 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지? 1번식이랑 2번식을 요게 1번 요거 2번이라고 하면 두 식을 토대로 뭘 할 수 있냐면 N1 우변이 똑같으니까 좌변에 루트 3N 공기랑 루트 2N2가 같구나라는 또 하나의 식도 얻을 수 있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얻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지워야겠다. 자, 그 다음에 매질 2에서 이제 공기로 나가는 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90도고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45도. 그러면 법선을 그으면 여기도 45도 겠구나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고 그럼 매질 2에서 공기로 갈 때 입사각이 45도구나. 굴절각은 뭐 빨라질지 늦어질지 알 수 없어.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2랑 공기 사이에는.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에도 똑같이 위에 했던 식을 적용해 보면 N2 사인 45도는 N 공기 사인 굴절도 몇 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고 그럼 N2 2분의 루트 2는 N0 사인 세타구나. 이 세타가 아마 굴절각이 될 것 같아. 굴절각이니까 우리 세타라고 하지 말고 R이라고 해볼까? 안 헷갈리게 이렇게 R 요 굴절되는 각 요 R 그럼 자 요식 있는데 이 식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고 보니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아놓은 이 식 공기랑 2번 매질 사이에 굴절률의 관계가 있어. 여기에서도 공기랑 2번 사이에 굴절률 사이에 관계가 있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얘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얘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요 식은 쌤이 요쪽에 와서 다시 쓸게. 사인 R은 N 공기분의
n2 곱하기 2분의 루트 2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요 값을 알면 우리가 요 값을 굴절각을 예상할 수 있겠네.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n 공분의 n2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로 나눠줘야 되겠네. n 공을 나눠주면 n 공분의 n2는 얘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요만큼이구나. n 공분의 n2가. 그래서 n 공분의 n2 대신에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굴절각의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구나. 그럼 굴절각은 얼마다? 60도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빨간색 법선을 이렇게 긋고 지금 입사각은 45도인데 굴절각은 45도보다 더 큰 요런 60도의 각으로 굴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N2에서 공기로 왔을 때 원래는 1로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꺾였으니까 법선 반대로 꺾였네. 그럼 N2보다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에 여기서만 보면 공기가 2번 매질보다는 훨씬 빠르구나. 그럼 여기 적용해보면 그럼 공기가 제일 빠르니까 공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1번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 빛의 속력은 1에서 제일 느리고 2 그 다음 공기 1에서 제일 느리고 2 그 다음 공기 했으니까 얘는 맞네. 그럼 굴절률은 어떠냐? 자, 속력이 2순이면 굴절률은 반비례하니까 요 방향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럼 굴절률은 요 1번에서 제일 크네. 근데 2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빛이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요 상황 그때 굴절각 아까 전에 60도 60도다 라고 찾아놨지. 30도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 얘들아 많이 어렵니? 요 13번 문제는 복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새로운 식 하나도 등장한 거 없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 토대로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자, 그림은 물결파가 서로 다른 깊이의 물 A에서 B로 진행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요런 문제를 풀 때도 쌤이 그 수업 시간에는 딱히 요런 유형을 많이 안 다뤄준 것 같은데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느라 문제에서는 너네가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자, 이런 물결파가 나왔고 이런 물결파 그림이 있을 때는 물결파의 요 흰 선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입사해서 이렇게 해서 굴절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자, 물결파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이 흰 선들이 뭘 의미하느냐? 마루나 고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앞으로는 이 흰 선들이 마루라고 생각합시다. 마루. 여기도 마루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마루와 마루 이 사이로 파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선들과 수직하게 파동이 진행해. 여기서도 이 선들하고 수직하게 요 선들하고 수직하게 파동이 진행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그림을 봤을 때 이 흰 선들은 마루와 마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의 파장이 되겠구나. 요런 걸 우리가 처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파동은 이 흰 선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흰 줄과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서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와 B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 지금. 그러면 둘이가 이렇게 다 만나고 있어. 요런 점에서 만나는 점 중에 어디를 정해도 제일 좋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 화면 정중앙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화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법선을 하나 긋고 요게 수직이 되게 그으면 여기 들어오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어. 요게 입사.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아래쪽 흰 애들하고 수직이 되게 그으면 요게 굴절.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흰색 선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파동이 굴절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 되고 실제로 파동은 1로 갔어야 하는데 법선 쪽으로 꺾였으니까 A에서가 더 빠르고 B에서 느려졌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 물결파라고 했으니까 물결파의 특징, 물결파는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 그래서 A 쪽이 물결파의 깊이가 더 깊다. B는 얕다. 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의 깊이는 A가 B보다 얕다. A가 더 깊다 했는데 이거 틀렸어.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1번 정답이네. 나머지는 편안하게 봐도 되겠다. 그럼 물결파의 파장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의 속력이 B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죠. 속력이랑 파장은 세트니까 이렇게. 그래서 파장은 A가 더 길다 맞고 속력 세트니까 A가 더 빠르다 맞고 입사각의 크기 이때가 더 크지? 크다 맞고 물결파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때의 주기 A, 주기 B가 있는데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야. 근데 얘네들이 같으면 그 역수해도 어차피 똑같아. 맞지?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세트다. 변하지 않는다. 해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15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이 이제 마루랑 마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화면 정중앙 여기를 기준으로 선생님 법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네. 그리고 1번과 2번에서의 속력, 이때 1번과 2번에서의 속력을 찾으세요. 근데 각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입사각, 사인 굴절각을 통해서 1과 2의 비를 찾으라. 왜냐면 요 값이 V2분의 V1이랑 똑같으니까 요걸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입사각은 요쪽인데 요 각을 이제 요게 입사각이잖아. 요 각을 이제 찾아봅시다. 얘가 45도니까 얘도 45도입니다. 맞지? 그러면 얘와 법선은 90도가 되게 그은 선이니까 요만큼이 45도면 여기도 45도입니다. 이 선들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그은 선이 이 선이기 때문에 요 둘도 90도야. 그럼 요 둘도 90도니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겠구나. 입사각은 45도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사각 45도. 굴절각도 똑같은 원리로 찾으면 이걸 많이 확대해볼까? 혹시 이게 최대네. 요렇게 되면 자, 요게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이 되게 얘랑 얘가 수직이 되게 큰 선이니까 얘가 30도, 얘가 60도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여기 60도.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요만큼은 다시 30도가 되겠네. 그래서 굴절각도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2분의 V1은 사인 굴절각, 사인 30도, 사인 입사각, 사인 45도,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 해서 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V2분의 V1이 루트 2니까 V1은 V1은 루트 2 V2. 그럼 V1 대 V2라고 했으니까 V1 자리에 루트 2 V2 대 V2. 그러니까 루트 2 대 1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요런 거는 패스. 자, 17, 18, 19, 20, 21 까지만 하면 끝나겠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5문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우리 소단원 2의 요 또 스텝 2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소단원 1의 요 실력업 문제랑 소단원 2의 실력업 문제, 그 다음에 뒤에 혹시나 이제 중단원 안에 있는 시험 범위로 예상되는 문제들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5문제밖에 안 남았다. 자,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녹화 시간은 벌써 55분을 이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속의 굴절. 자, 그림은 물이 담긴 그릇에 연필을 넣고 관찰했을 때 연필을 꺾여 보이는 거, 요거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거네. 실제로는 이렇게 물에 공기고 연필 요렇게 담으면 요렇게 꺾여 보인다고 했지. 실제로는 요렇게 있지만 요렇게 꺾여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약간 위에 더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기억. 빛이 물속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속력이 빨라진다. 자, 물에서가 속력이 더 느리고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 빛은.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속력이 빨라진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연필심에서 반사하는 빛은 직진해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실제 연필심 여기 있거든?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굴절된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꺾여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연필심에서 반사하는 빛은 굴절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연필심의 실제 깊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지금 눈에는 여기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8번. 자, 유리로 만든 볼록 렌즈, 어곡 렌즈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 자, 빛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요거 확대 좀 해볼게.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최대인데, 빛이 입사할 때 이 입사하는 면과 가장 수직하게 선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왜냐면 렌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입사하는 빛에 가장 평행하게. 자, 그러면 얘랑 90도인 어떤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그린 거 맞나?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얘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똑바로 갔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똑바로 오고 있는 빛이니까. 근데 법선 쪽으로 갔지. 지금 굴절이 됐지. 법선 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느려졌구나. 그래서 빛이 공기에서 렌즈로 가면 느려지는구나. 속력이 느려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빛의 속력은 렌즈 안에가 유리잖아.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더 느려진다 라는 거 우리 방금 찾았고, 볼록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대면 여기가 이제 책이야, 책. 그러면 책이 렌즈에, 너네가 이제 그 책에 렌즈를 갖다 댄다면 책 근처에 렌즈를 갖다 댈 거 아니야. 눈 근처가 아니고. 맞지? 그래서 볼록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댔다라는 말은 됐어. 그럼 너네가 만약에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댔단 말은 여기가 몇 센치 안 된다는 뜻이야. 한 3cm? 요만큼인데 너네 책 읽을 때 렌즈에서 3cm 떨어져서 읽니? 아니잖아. 그렇지. 못해도 한 2, 30cm는 떨어져서 읽을 거 아니야? 이만큼 떨어져서 읽는다고 치자. 여기 우리 눈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서는 눈까지 오려면 렌즈를 거친 빛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 눈은 이 빛이 직진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점선의 연장선은 여기 이렇게 책이 있구나. 원래 책보다 어때? 훨씬 더 크게 느끼지, 우리 눈이. 그래서 볼록 렌즈를 책에 갖다 대고 보면 우리 눈은 이제 글자를 원래보다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목 렌즈의 경우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이게 한쪽은 볼록 렌즈 쪽에서는 이렇게 빛이 모아지고 오목 렌즈에서는 이렇게 이제 퍼지니까 요게 이제 둘이가 반대겠구나. 그래서 뭐지?
오목 렌즈의 경우는 이제 볼록 렌즈랑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볼록 렌즈든 오목 렌즈든 공기에서 렌즈, 이 유리로 빛이 입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관계는 똑같아. 얘네들 관계는 똑같아. 근데 아까 전에 이 렌즈로 입사할 때 법선 쪽으로 꺾여서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볼록 렌즈가 있는 유리라고 하면 유리로 가서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요렇게 원래 가던 길보다 이렇게 법선 쪽으로 더 꺾여야겠지. 느리니까. 그러면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비교해보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9번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자, 신기루. 온도가 높은 공기일수록 굴절률이 작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속력, 공기는 더 빠릅니다. 빠르다라는 말은 속력이 크다라는 이야기야. 속력과 굴절률은 반비례니까 굴절률은 더 작다. 맞네요.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 밀도랑 빛의 속력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 있어. 자, 요거는 쌤이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게. 자, 요렇게 공기 입자가 5개가 있습니다. 요 5개. 공기 입자의 5개니까 요 5개의 질량을 내가 M이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따뜻해지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따뜻한 경우 얘네들이 서로 더 멀어져. 운동해서. 맞지? 공기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너네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따뜻해지면 공기 입자의 개수는 5개 똑같아서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훨씬 커집니다. 근데 밀도의 정의가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원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따뜻해지면 입자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어떻게 됐니? 원래보다 커졌습니다. 그럼 밀도는 당연히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공기,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작다. 따뜻한 공기겠구나. 따뜻한 공기니까 빛의 속력이 더 따뜻할수록 위에 빠르다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여름날 낮입니다. 쨍쨍한. 도로가 따뜻하겠니? 차갑겠니? 엄청 뜨겁겠지. 뜨거우니까 빛의 속력이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굴절 현상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빠르게 쭉 보면 얘네 호수 물의 주변 경치가 비쳐서 보인다. 이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막 여기 나무도 보이고 여기 있는 나무도 보이고 여기 날아가고 있는 새도 보이고 보이는 건 이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2번은 반사 현상. 나머지는 다 굴절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21번. 말을 하고 있는데 쥐가 듣고 있어. 이게 쥐라는 걸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명문사립 여고 학생이니까 충분히 이 동물이 이제 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쥐 소리 이렇게 꺾이네. 어두컴컴하네. 이거 밤이겠구나. 자, 기억. 낮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일 먼저 틀렸고요.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빠르다. 뜨거울수록 빠른데 밤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좀 더 낮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으니까 더 느려지게 되겠지.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낮다. 맞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시간 4분. 매우 긴 시간 동안 원래 이렇게 길게 촬영할 생각은 없었는데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길어졌고 설명은 또 자세히 안 하고 너무 빨리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찍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네. 꼭 그 영상 업로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이걸 통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또 복습을 안 한 학생은 꼭 이거 보고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쌤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쌤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편안하게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 소단원 영상은 조만간에 빨리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쌤이 유튜브 보니까 밑에 보면 시간 댓글 같은 데나 뭐고 업로드 한 사람이 시간 뭐 1분 3초는 뭐 해서 누르면 그쪽에 바로 가고 그쪽에 바로 가고 하는 기능이 있던데 혹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혹시나 있으면 쌤이 맛있는 간식이랑 문제집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끝. 공부 열심히 하세요.